네, 반갑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은 경계심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 또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우리가 열어놓고 봤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일단 내일이 만기일이고 하니까, 자, 오늘까지는 좀 봐주자고요. 내일부터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매도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면 시장이 쉽게 올라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네, 그 다음에 내일 상황을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연기금도 같이 팔고 있죠. 얘네들은 같이 안 팔면 좋겠는데 네, 꼭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수가 들어와서 더 힘을 보태줘야 될 판에 외국인 팔 때도 같이 판다. 이 꼽사리 정신은 진짜 이러니까 연기금이 밉상이라 자꾸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미움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그래서 대부분이 조정세를 좀 보였고요. 에코바이오는 그 와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개별주들 움직임들은 이제 각자의 재료에 따라서 네,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빛레이저 이런 것도 상한가 가고 막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인들이 좀 선호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종목군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 숫자도 많고 그다지 썩 좋은 장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오늘도 그냥 끝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보시면은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점 라인대가 이제 12시부터 잡히기는 했는데 자, 요건 약간 희망적이긴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계속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이틀 동안 보여줬다가 이제 조금 잡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다음날 반등하기가 좀 쉬운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좀 잘 살려서 움직여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할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11시 반 12시경으로 해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는 않았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비슷하겠죠. 네, 흐름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막판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회복세가 조금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여전히 지수 대비해서는 하락세가 크게 나온 상태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같이 밀렸어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다 같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확대가 됐죠. 특히 코스닥 쪽에서 2,300억이면 제법 많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거래소 쪽에서도 2,000억. 물론 2,000억 정도 물량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코스닥 쪽에서 나온 물량 숫자 자체도 많았고요. 또 저 매도 물량이 대형주 쪽에 또 지수 관련 종목에 집중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오늘도 금융투자는 지금 순매수 전환됐지만 연기금이 또 890억 매도가 나왔고요. 투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1,400억이 넘는 순매도 물량이 또 나타났어요. 연기금 얘네들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죠? 왜 끼어드는 거야? 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들어와도 부족할 판에 이제는 매도를 하고 있다. 아, 도대체 연기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뒤늦게 들어와서 뭐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자, 어쨌든 수급 동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선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일 또다시 한번 보자고요. 일단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압박감이 나오고 있다라면 내일 만기일에다가 미국 쪽에 이런 경제 동향들 이런 것도 살펴봐야 돼서 이번 주말까지는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형태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도 조금 네 별로예요. 삼성전자가 1.4%대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73,000원 또는 72,000원 요 구간까지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네, 하루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사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61선이 지켜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 지지선이 있어서 13만원 정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한다면 12만 5천원까지도 확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냥 바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뭐 그냥 바로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은 괜찮은 전략입니다. 다만 그 매수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너무 높지 않은 가격에서 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SDI 이런 종목들은 오늘 포스코 퓨처엠까지 해서 다 같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배터리 2차전지 쪽은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런 종목들 제외하면 오늘 자동차 쪽 플러스 나왔죠? 네. 네이버나 카카오도 오늘 플러스. 얘네들만 빼면은 지금 다, 네, 마이너스죠. 그래서, 뭐, 상승 종목 쪽에서는 좀 숫자가 확실히 밀려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머티가 좀 열심히 올라오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락세가 좀 우세한 모습이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올라온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나 솔루션도 같이 있었네요. 그 외에는 이제 보합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올라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쪽도 비슷합니다. 네, 에코프로비움이 3.4%, 에코프로가 2%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다운시켜줬고요. LNF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HLB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알테오자는 뭐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밀린 종목이 많아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그래도 상승 반등을 해줬다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뭐 대체 좀 섞여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하락이 대부분 좀 우세하고요. 신성델타테크가 크게 떨어지면서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등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 상승 종목은 527개,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1030개입니다. 거의 2배 정도 많은 수치죠. 자, 거래소 같은 경우도 339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540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1600 한 30개, 1600개 정도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은, 네, 그냥, 네, 시장의 어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 당연히, 네, 주가가 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상승 종목 볼게요. 한빛레이저.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아까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이 보이더니, 여기 깨지 않으면 그냥 일단 보유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뭐 잘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림 포장 역시도 오늘 상한가, 세종텔레콤, 비유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상한가고요.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가 계속 공방전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결국엔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 잔량은 13만 주. 뭐 그렇게 적은, 네,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또, 네, 그냥 좀 볼만하죠. 일단 상한가 마감 됐으니까 좀 볼만합니다. 근데 이월드라든지 비유테크놀로지, 세종텔레콤 이런 것들은 잔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렌시스까지 오늘 상한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대부분은 이제 덩치가 큰 종목들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상승한 종목들 많이 있죠. 에브리버, 그린케미칼, 오늘 KCP 같은 경우도 15%대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개별적인 자기들의 재료, 그 다음에 ETF들 포함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10% 이상 상승한 종목, 9%까지 보시면 삼성출판사까지 해서 39개, 여기서 ETF 제외하고 나면 한 30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죠. 상승 포인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1.98, 아침보다 조금 올라왔어요. 아침에 1.6이었잖아요. 1.68로 1.98로 조금 더 올라왔다 보시면 되고요. 하락률 볼게요. 근데 하락 종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DTNCRO가 28% 상승 하락, 신성델타테크, 갤럭시아 머니트리, 태영건설 우선주가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 얘는 뭐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하네요. BL, 골든 센츄리 뭐 10% 이상 하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ETF도 섞여 있지만 9%대까지 보시면은 29개. 결코 만만치 않은 숫자의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포인트도 제법 셀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쭉 내려볼게요. 1.98인데 2.88이면은 요거는 또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0.9 정도 차이 나니까 한 1%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밀렸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죠? 네. 그 정도라면은 좀 버틸만 할 것 같긴 한데, 그죠? 1% 정도.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에코바이오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뭐, 아가방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반등세 계속 연결하고 있는 모습 좀 있어요. 정책 테마주들. 이게 개별주들. 또 대한통운이 이제 13만원대 넘어가면서 신고가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게 개별주나 자기의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주가 상승률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 네, 레버리지, 삼성전자, 엔캠 등등등, SDI,
SDI 등등등 우선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매도가 쭉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SK 하이닉스는 따로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물량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여기 셀트리온 정도까지 매도가 좀 많았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레버리지와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에코프로머티는 그 와중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연기금 한번 볼게요. SDI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카카오 이런 걸 사니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연기금 쪽에서 이런 것들을 매수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꼭 이렇게 다 올라온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는 하이닉스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순매수. 얘네들은 바닥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 찍은 것 같아. 라는 식의. 반도체 종목들 반등이 곧 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물량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면서, 내일이나 모레 주말장에서 전략을 짜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로 살 건 아니지만, 흐름이 조금 더 이제 나한테 유리해지면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생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네요. 삼성전자 매도가 있고요. 하이닉스, SDI 얘네를 지금 묶어서 팔고 있고요. 그 외에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은 모습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에코프로머티 많이 샀고요.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진행한 것 같아요. 수익으로 팔고 싶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진행이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모든 것에 다 맞장구를 쳐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시장 분위기만 따르고 본다면 이제 만기를 지나가는 시점에서 어느 지점을 기준점을 잡을 것이냐인데, 이렇게 되면 2550을 기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가더라도 26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2500 한 6, 70 그 정도까지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 강한 반등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상승보다는 25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좀 연결돼서 2550 이상의 포인트를 내일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밀릴 때는 사실 계좌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냥 은근히 눌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중소형주가 커버를 해주게 되면 계좌 내용에서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요.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한 1% 안쪽으로 변동성 좀 보였다라면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시고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긋한 마음으로 진행들 하시고요. 여유 있게 대응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푹 쉬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조정 국면이 나올 때는 괜히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딱 덮어놓고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으로 처박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면 반드시 반등이 조만간 따라오니까 그런 부분들 기다리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